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밭을 파서 일구라고 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한참 파고 있는데 괭이 끝에 땡그랑 하고 무엇이 닿는 소리가 났다. 무엇일까 하고 더 파 내려가 보니 커다란 독 하나가 나왔다. 굉장히 큰 독이었지만 일그러지고 볼품이 없는 헌 독이었다. '에이 이까짓 독.' 하고는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했지만 집이 워낙 가난해서 그릇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허드렛 물건이라도 넣어 주고 쓸까 싶어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우선 괭이를 넣어 두었다. 이튿날 이 사람이 일을 하러 나가려고 그 독에서 괭이를 꺼냈는데 독 안에는 똑같이 생긴 괭이가 또 한 자루가 있었다. 이 사람은 그 괭이도 꺼냈다. 그런데 괭이를 꺼내고 보니 똑같이 생긴 괭이가 또 하나 들어 있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돈 한 입을 독 안에 넣었다 꺼내 보았다. 그랬더니 독 안에는 돈이 똑같이 생긴 한 입이 있었다. 그 돈을 꺼내고 보니 또 한 입이 또 있었다. '아 이거 참 이상한 독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제 저고리를 벗어서 독 안에 넣었다 다시 한번 꺼내 보았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똑같이 생긴 저고리가 독 안에 있었다. 그 저고리를 꺼냈더니 또 똑같이 생긴 저고리가 또 들어 있었다. '이야 이거 큰 보물을 얻었구나.' 일그러지고 볼품없는 헌 독이었지만 무엇이지 넣었다가 꺼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활수분이로구나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곧 아내를 불러서 이상한 독을 보여주고 이 독이 무엇인지 넣었다가 꺼내면 얼마든 나오는 아주 귀중한 독이니 간수하라고 일러두었다. 이 사람 집에 무엇이든지 넣었다 꺼내면 그와 똑같은 것이 나온다는 이상한 독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런 독이 자기네 집도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있었는데 이 부자 영감도 이상한 독 소문을 듣고 욕심이 나 어떻게든 그 독을 제 손에 넣으려고 여러모로 궁리를 해봤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찾아가서 "여보게, 자네 집에 이상한 독이 있다지? 그런데 그 독은 어디서 얻었는가?" 하고 물었다. "예, 그 독은 우리 밭에서 파내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그래? 그럼 그 독은 내 것일세?"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며 "어째서 그 독이 영감님 독이십니까? 제가 제 밭에서 파낸 독인데 어째서 영감님이 독이란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부자 영감은 "자네 밭이란 게 원래 내 밭 아니었는가? 우리 할아버지 때 난리가 나서 피난 가려나 그 독을 밭에다 묻었던 것인데 그 뒤로 파오지 못해 그냥 둔 것일세. 나는 그 일을 잊고 독을 묻어둔 채 그 밭을 팔았으니 독은 내 것이 아닌가. 나는 자네한테 밭만 팔았지 독은 팔지 않았거든. 그러니 그 독은 내 거란 말일세." 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부자 영감을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해서 그 독을 부자 영감한테 돌려주려고 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부자 영감이 억지 소리를 한다는 거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독을 가지고 서로 실랑이가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온님한테 가서 공평한 재판을 받아서 결정하라고 말하였는데 이 사람은 부자 영감하고 온님한테 가서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 이 독이 누이 것인지 꼭 현명한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독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온님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옳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이상한 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났다. 그래서 너희들 말을 들어보니 양쪽 다 그럴듯하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한 독을 세상에 정말 있는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그 독을 이리 가져와서 내 눈앞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거라 하고 말을 하였다. 온님을 말을 듣고 이 사람과 부자 영감은 집으로 가서 그 독을 짊어지고 온님 앞에 놓고 실험을 해보았다. 독 안에는 무엇이든 넣었다가 꺼내기 말하면 그와 똑같이 생긴 것이 얼마든지 자꾸자꾸 나왔다. 이런 신기한 독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온님은 여봐라. 과연 그 독은 이상한 독이로구나. 너희가 평소에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이 독 때문에 싸우게 되었으니 독이 너희들을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지 간에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독이 없으면 싸우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 이 독은 너희가 가질 게 아니라 관가에 바치거라 하고는 그럴듯하게 말하였다. 이 사람과 부자 영감은 온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독을 온님한테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온님은 그 이상한 독을 자기 집으로 날라다 큰 대청에 잘 두었다. 온님에게는 80이 넘는 늙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온님의 늙은 아버지는 번지르한 대청에 일그러지고 볼품없는 혼독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까진 더러운 독을 무얼하러도 여기 있다 나왔을까 하고 못마땅했다. 그래서 온님은 너로 치워버리라고 여러 번 말을 해도 아들은 듣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 온님의 아버지는 도간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치우지 않느냐고 하고 하루는 도간을 보려고 발부둥을 하다 겨우 도간을 굽여봤다. 그런데 독이 어찌나 큰지 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굽은 허리를 턱 굽어서 독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독 속으로 빠져버렸다. 집안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얼른 온님의 아버지를 꺼냈다. 꺼내고 보니 똑같이 생긴 온 영감이 또 독 속에서 나왔다. 이 영감을 꺼내고 또 영감이 또 나왔다. 그런데 영감은 독 속에 또 앉아 있었다. 영감을 독 속에서 꺼내고 놓고 보면 독 안에는 또 똑같이 생긴 영감이 있고 그러고 보면 또 나와 있고 나중에는 영감을 꺼내다가 지쳐버렸다. 영감을 꺼내기를 멈추고 바라보니 대청 안에는 영감들로 꽉 차 있었다. 그 영감들 모두 똑같이 생겨 누가 정말 원님의 아버지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원님은 진짜 아버지를 찾아내려고 아버지 하고 불러봤다. 그랬더니 그 많은 영감들이 일제히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되고 보니 원님은 어이가 없어 수많은 영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영감들은 서로 내가 뭔데 온님의 아버지 행세를 하느냐. 내가 진짜 온님의 아버지다. 너는 가짜이니 썩 물러가거라 하고 호령하며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리 땡굴 저리 땡굴 싸움을 시작되었다. 싸움은 점차 심해져 큰 싸움이 되었는데 서로 밀치고 닥치고 하다가 독에 부딪혀 그만 그 이상한 독은 깨져 바스러뜨리고 말았다. 대청마루 하나 가득 있던 수많은 늙은 영감들 가운데 진짜 온님 아버지는 하나뿐이었고 다른 영감은 가짜일 텐데 진짜 아버지를 골라내지 못하는 온님은 어찌해야 좋을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다 똑같이 생긴 아버지 모양을 하고 있는 누구는 먹이고 입히고 누구는 안 먹이고 안 입힐 수가 없게 되었다.
무엇이든 한정없이 나오는 화수분 같은 이상한 독이 깨지면서 없어졌으니 이건 큰일 났지 뭔가. 100명이나 되는 늙은 아버지를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할 것이 생각해 보니 기가 막혔다. 원님은 다시 한번 대통마루에 하나 가득 있는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 푹 쉬고 있었다.